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0이 넘은 손주 사랑이 지극한 평범한 정영희 할머니입니다. 제겐 결혼해서 분가한 딸이 하나 있는데 맞벌이를 하느라 늘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살죠.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딸네 집에 반찬을 해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손주들 먹일 생각에 이것저것 정성껏 준비하다 보면 힘들긴 해도 마음만은 넉넉해지고 딸과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면 피로도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위해 멸치 육수를 내고 딸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제육볶음을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를 양념에 재웠습니다. 시금치 나물도 무치고 김치도 꺼내어 푸짐하게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해서 오늘 저녁에 반찬 갖다 줄게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딸은 항상 고맙다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문 앞에 반찬이 있을 거라고 말하곤 했죠. 저는 딸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딸네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반찬 봉투를 놓고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고 인기척도 들리는 듯 했습니다. 딸이 집에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물론 딸에게는 미리 말해두지 않았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쩌면 퇴근 전에 잠깐 들른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문을 열기 전 살짝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 때문이었죠.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제 사위가 웬 젊은 여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다정한 모습으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손을 잡고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은 듯한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저들은 무슨 사이일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들은 제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자 그제야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옆에 있던 여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사위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고 저는 딸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딸은 무슨 일이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빨리 와봐라고만 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는 불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야 했습니다. 얼마 후 딸이 도착했습니다. 딸은 저를 보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저와 사위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딸의 눈에는 당혹스러움, 슬픔, 분노 등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사위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딸은 저와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의 결혼 생활, 사위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딸은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의 이야기는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제게 고맙다며 엄마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 후 딸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위와 이혼하고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아빠의 부재에 힘들어했고 딸은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딸은 아이들을 위해 긍정적인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을 보며 정말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봐주고 밥을 해주고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며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은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죠. 딸은 이제 웃음을 되찾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딸의 새 남편은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아껴주고 딸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줍니다. 저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딸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는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은 제게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행복하게 잘 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의 그 말에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가족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의 사랑과 지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둘째,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어떤 시련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딸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을 찾아갔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면 반드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항상 행복하렴.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